안녕하십니까. 쩌렌정의 허찬지입니다. 나대찬입니다. 백마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쩌네전쟁의 나대찬입니다. 예, 당근 허찬지입니다. 네, 백마왕입니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번 주는 나대찬이가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공지를 드렸는데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나대찬이가 쩌네전쟁 방송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우리 당근 허찬진 위원님의 배려로 아름다운 퇴장, 사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봐라 하는 말씀으로 이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마지막 방송 알찬 내용으로 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요, 그 16조 김재성 마방의 챔피언 벨트란 마필이 수술을 받다가 마취해서 깨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그 미스터 파크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아베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날려버리면서 1군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는데 마방 관계자들의 그 아픔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능력마필들이 줄줄이 지금 경기로를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 마필들의 그 사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제가 이번 주에 부산 날씨를 확인을 해봤는데 주중 내내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주로 여건이 가벼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그 신인 기수죠. 김현중 기수가 19조 김영관 마방과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금요일 6경주에 데뷔전을 치르는데 그것도 볼거리가 아닐까 합니다. 서두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승부경주 공지를 하겠습니다. 나대찬이가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2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백마왕 위원님께서 4경주, 후반부 9경주는 당근 허찬진 위원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부경주, 2경주, 4경주, 8경주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1경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자, 1경주는 국내산 5군 1000m 신예 인기 마필들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당근 허찬진 위원님께서 시작을 하시죠. 네, 사회를 보라고 그런 거는 뭐예요? 부산에 대한 얘기보다 본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라고 내가 사회를 맡긴 건데 제 얘기 뭐 할 거 있습니까? 아니, 사회를 보라는 이유는 그걸 피력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걸 이제 끝날 때라도 얘기를 꼭 하십시오. 예? 부산 제주 경마 하기 전에라도. 자, 1경주 제가 보는 말은 역전 명장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좀 덜덜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3월 11일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강성현 매스 뒤를 이었는데요. 인기가 없었을 때 뭐 약간 어거지로 들어온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록도 물론 안 좋았고요. 근데 지난 5월 25일 경주 때 핫티켓하고 뛸 때 모습을 보니까 시종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막 발걸음이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백강렬 마방에서 외려 기수들 지금 기용이 오늘 좀 약간 이상해요. 그런 쪽들이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8번 역전 명장을 이번 1경주 당근 허찬이는 복귀 상황으로 거리 줄여서 누리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기수가 직조를 했고 직전 대비 감량을 받았네요. 뭐 편성을 잘 만난 8번 역전 명장을 기대한다 말씀을 하셨고요. 백마왕님. 저는 뭐 어차피 이 구도는 좀 혼전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배당이 조금씩은 이제 나와질 것 같은데 일단 4번마 포트 위너가 이번에는 뭐 조건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뷔 초기에 이렇다 할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혈통 자체도 큰 기대치는 갖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안쪽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는 편하게 나올 것 같고 또 거리를 내려서 나온 마필들이 초반에 좀 힘을 쓰면서 가겠지만은 안쪽 게이트에서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문중원 기수의 기용이라면은 저는 4번마 포트 위너가 배당을 한번 쏴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번 포트 위너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배당마 4번 포트 위너에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데뷔전 치르는 신마 10번 라이징 조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7천만원짜리 포리스트 캠프의 장마입니다. 주행심사 조성곤이가 직접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걸음을 숨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대찬이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조성근 기수가 연일 강하게 돌리면서 데뷔전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실전 빠르게 적응을 한다면은 10번 라이징 조이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6월 24일 금요경마 이경주 나대찬이 준비한 이번 주 부산경마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막에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요일 전반부에는 경마장이 상당히 한산합니다. 전문가들 대다수도 금요일 전반부 승부 경주는 피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저는 손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신이 있는 경주이고요. 이번에 놓치면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배당을 몰고 올 수 있는 관심마피를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을 잡아먹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상에 대한 자신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엄청나게 큰 경주이기도 합니다. 전반부 서둘러 나대찬과 함께 해 주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분명히 얻어가실 수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대찬이는 반드시 적중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는 국내산 5근 1200m 7마리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백망님. 네, 크게 뭐 능력이 뛰어난 마필은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입상 경험이 없는 그런 마필들인데 우선 뭐 눈에 들어오는 거는 5번마 와이어입니다. 3번. 죄송합니다. 3번입니다. 3번 와이어인데 이 마필도 좀 따라가면은 좀 못 뛰고 지난번에 4월 20일 날 1300 경주에서도 인기 2위권까지 팔렸습니다만은 거리 적응을 못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에 조성곤 기수의 카드로 교체를 해서 나왔는데 일단 지난주에 의외로 15조 마방에서 한 3두 정도가 입상을 하면서 상승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 한 2마리 정도는 충분히 입상권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3번마 와이어입니다. 이 조성근 기수가 최근에 좀 미들맨의 역할을 못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용병 기수들이 워낙 잘 타다 보니까 좀 성적이 좀 덜 나오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 편성에서 3번마 와이어는 일단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번 와이어 늘어난 거리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조교 준비가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잘 돼 있고요.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3착 승군의 조성근 기수가 별다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은 입상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 위원님. 예, 저는 마리수가 7마리밖에 없는데 오는 말보다 좀 불안한 말을 먼저 한 마리 얘기해 볼게요. 불안한 거 조심스럽게 얘기하셔야 될 텐데.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저는 네, 뭐 누가 좀 대놓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도 않으시고. 네, 지난주에 개망신을 당해가지고요. 3, 4 다음에 8일 마필일 것 같습니다. 5번 페스티브 캠프란 마필 얘기했는데 역시 퍼스트 캠프 자마의 코스케 기수까지 앉아놓고 지난번 경주 때 그래도 착수권 언저리에 들었다면 어느 정도 팔리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에요. 뭐 대끼리 준대끼리 그 사이에서 사실 그런 마필인데 제가 볼 때 지난번 49kg에 광희가 기승을 해갖고 안 간 게 없어요. 껍데기를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스케 기수의 안장이라는 점과 그다음 지난번 경주의 기록으로 인해서 많이 팔릴 텐데 공백도 갖고 나오고 있고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헛바람만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5번 페스티브 캠프의 불안 요소를 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페스티브 캠프. 데뷔전에 인기 2위로 팔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상당히 불량주로였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선입권 내측 최적 장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에 여력이 없었던 마필. 코스케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부담 용량도 늘어났고요.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묻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는 4번 오성대 장군이죠. 자, 휴양을 갔다 온 이후에 복약을 먹었는지 주행 심사 때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걸음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고 소속조의 럭키 다이아란 마필과 병합조교 시에도 압도하는 걸음 속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 와이어 4번 오성대 장군 두 마필이 강하게 인기를 모을 경주입니다만은 두 마필의 전력 우위를 인정을 하면서 3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저도 이제 금요경마에서는
이별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대차 리온이 이제 전의 전쟁에서 금요경마에서 이제 빠지게 됐는데, 저도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부산과 서울 공이 UCC 방송을 접습니다. 제가 좀 준비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당분간 UCC 방송은 찍지를 않을 거고요. 대신 코리아 레이스 게시판에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그 막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도 UCC를 뭐 초창기부터 했던 사람이고, 또 전의 전쟁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했었는데, 역시 뭐 저는 고배당 승부사예요. 뭐 저배당 쪽에서는 답이 없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마를 예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배당 경주를 뭐 굳이 고배당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배당으로 승부를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그런 마필들이 많이 입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산 4경주가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최근의 경주에서 1400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이 일단 어느 정도 껍데기를 벗겨놓은 마필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복병마 2마리를 가지고 배당으로 완틀막건으로 때리고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부산 4경주, 금요경마의 4경주 1400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지 한번 결과를 보고 백마왕의 예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4경주는 배당입니다. 자, 마치고요.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내 상록은 1400m, 역시나 7마리의 기복마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 의원님. 예. 이게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하다시피 불안한 인기 마필들, 그다음에 위험한 인기 마필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 이제 한 마리가 들어올 경우 거기에 대한 이제 타격들이 상당히 많은데, 꺾은 말 중에 안 들어온 말이 더 많아요. 너 10마리 꺾어드리면 한 마리 들어오는 건데, 그거 한 마리 갖고 트집 잡으시면은 꺾는 말을 어떻게 꺾어드립니까? 무서워. 뭐 개인 ARS나 해서 꺾어야지 방송에서 도움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대하게 보시고 팬 여러분들이 저희가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경주 마리스가 없는데 저는 김태준 기수로 안장 교체한 7번 비사이로에 대해서 좀 심증과 물증을 좀 갖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4월 27일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이제 지금 부경갤러퍼를 이겼단 말이에요. 마지막 끝걸음도 좋았고, 지난번에 인기 2위였는데 선입을 타면서 마필 능력을 제대로 끌어주지 못했는데, 이게 김길중 마방에서 김태준 기수의 카드는 제가 볼 때 이게 승부 카드거든요. 말릴 수 없는 경주에 거의 다들 능력들이 비슷하면은 충분히 파워풀한 말머리로 김태준 기수가 7번 비사이로를 갖고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7번 비사이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비사이로 뭐 부담 용량은 늘어났습니다만은 뭐 편성을 잘 만났고 마방의 승부카드 김태준 기수의 화이팅을 기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백마왕님. 예, 이번 5경주는 뭐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어떤 치고받는 어떤 그런 편성인데, 일단 기수 기용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1번만 찬란한 불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6전을 뛰면서 뚜렷한 변화를 못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요. 물론 지난 경주 1400에서도 서울에서 내려갔던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하면서 인기를 많이 몰았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거리에 대한 어떤 검증은 좀 필요한 마필인데, 이번에 2주 만에 한상복 조교사가 또 신경을 다시 한번 쓰면서 김용근 기수의 카드를 갖다가 안 쳤기 때문에 어차피 강망 없는 편성이고 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마필의 변화나 승부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1번마 찬란한 불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번 찬란한 불꽃은 지난번에 서울에서 내려간 문세영이가 뭐 바람만 이빠에 잡고 승부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만은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을 하고 있고요. 뭐 2바퀴씩 돌리는 강운으로 무장을 하면서
김영근 기수 안착시켰고 단촐한 편성에서 추입의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마필이 아닌가 합니다. 자, 저는 5번 부경갤러퍼입니다. 지난번에도 기대를 했던 마필입니다만은 김정훈 기수가 외측으로 기대는 마필의 악벽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입상권에서 멀어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나 마필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고요. 입상 시 호흡을 맞췄던 김남성 기수로 전격 다시 교체가 됐습니다. 이착순군에 도망갈 구멍이 없는 상황이고요. 선두권 나설 마필이 7번 비사이로 정도밖에 없는데 무난하게 선두권 장악에 성공을 한다면은 김남성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이번에는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번 부경갤러퍼를 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사군 1200m.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신인 기수 김현준 기수가 데뷔전을 치르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5번 위대한 부활, 10번 쇼타임 두 마리를 꺼냈는데요. 경주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마왕님, 먼저 말. 예, 이번 경주도 이제 이번 주가 6월 경마 5주로 치러지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배당이 크게 안 나왔는데 이번 주도 큰 배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편성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마필의 혼전도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일단 1200에서는 공백은 있습니다만 5번마 위대한 부활이 그래도 가장 어떤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상으로는 우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경주 때 나와가지고 체중도 많이 불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좀 조창욱 기수 좀 안 좋은 추억이 많은 기수가 딱 올라가가지고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난 경주 같이 뛰었던 어떤 편성 자체가 한바다 요 편성이면은 그래도 고랑지들은 별로입니다만 대가리가 좀 셌던 경주라고 판단하는데요. 이번에 김대현 기수의 2kg 감량 조건도 상당히 좋고 또 새벽조교 때 동영상이지만은 컨디션 자체는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적정 체중으로만 돌아온다면은 5번마 위대한 부활은 한 자리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5번 위대한 부활은 정상주기 돌아왔고 입상시 호흡을 맞췄던 적인 기수 한 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앞전 경주에서도 조창욱 기수 한 장으로 불안 요소가 있다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호 패밀리에게 선행을 뺏기면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만은 전력 재정비하고요. 감량에 다시 한번 줄어든 거리에서 선두권 장악에 나선다면은 직전 참패를 만회할 수가 있는 마필이 아닐까 합니다. 허 의원님. 예. 자, 이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뛴 거 보면 이 안장이 좀 잘못된 말들이 두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한 마리 4번 럭키다이아는 안장 고정대가 파손됐던 마필이고, 그 다음에 광야일출은 안장이 좀 앞으로 쏠리면서 밀렸던 마필인데, 곰곰이 해봐도 8번 광야일출의 김영근 기수가 그래도 등장면에서 승부 카드로 보여지고, 부중은 좀 들었습니다만, 지난번 안장이 밀린 게 아주 큰 지장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주 중에 머리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끌려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차분한 말머리만 해준다면은 지금 김용훈 기수까지 태워놓고 백광열 마방에서 승부를 안 할 일은 없을 거니까 동고리 1200에 럭키다이아나 위대한 부활 이런 말들이 발이 빠른데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직선 한 발을 찍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8번 광야일출을 말씀드립니다. 8번 광야일출 3착 승군의 기수기억만 봐도 강력한 승부를 예견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6번 썬더스카이입니다. 지난번에 이대영 기수 한 장으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강하게 인기를 모았던 마필입니다. 시정 외곽 돌고 거리선을 보면서 착순에 그쳤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코스케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고요. 줄어든 거리에서 무엇보다도 전개상의 이점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코스케 기수가 선임만머리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가던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연기를 해준다면은 6번 썬더스카이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는 국내산 4군 1600m 기본 마필들을 혼전 경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허 위원님께. 예. 자, 이번 경주는 11번 인피니티 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되질 않아요. 4월 6일 경주 때도 그렇고 4월 27일 경주 때도 그렇고 지난번 경주 때도 역시 초반에 의지가 없었고 진로까지 막히면서 불운을 다 겪었는데 이번에 55의 부중이 또 해볼 만한 부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끝번 신청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지를 좀 불태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11번 인피니트 댄서가 강공을 걸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인피니트 댄스 계속해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편성을 잘 만났고 뭐 전개상의 이점도 분명히 있는 마필 최근의 부진을 날려버리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백마왕님. 예, 저는 3번만 골든 드리머를 추천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역시 또 뭐 김용근 기수라서 또 뭐 인기는 어느 정도 모으겠습니다만 마체 자체는 그렇게 훌륭한 마체는 아닙니다. 4월 27일 날 뭐 착차 있는 1600에 3착이고요. 지난 경주 1400에서 또 4착으로 왔는데 일단은 앞선에 가는 마필들보다는 약간의 어떤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1600, 1400의 거리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00에서 요 정도의 탄력을 보인 마필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물론 뭐 약편성에서는 앞에 가는 놈이 유리하겠지만은 그래도 뒷심 자체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마필인 만큼 3번마 골든 드리머의 김용건 기수의 기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조건 유리해진 3번 골든 드리머의 추입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불안한 인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10번 버닝러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인기 마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최근 경마판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허 의원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경마의 모토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만은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빠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그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개그를 할 때 마음껏 웃어줘야 되는데 어디 한번 웃겨봐라 하고 쳐다보면서 그 경직된 자세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결국에는 뭐 저배당 수십 개 맞춰봤자 이길 수가 없는 게 경마이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의 빈틈을 찾아내서 배당을 노리는 전략이 결국에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과 싸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10번 버닝러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이 느리고 마체가 둔탁한 단점이 있었던 마필이고 지난번 1400m에서 추입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영조교 병행을 하면서 몸놀림이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부족했던 스피드와 근성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이번 레이스에서는 1600m 추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직전 부진으로 인해서 이번 경주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다면은 10번 버닝러시는 노려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2일 금요일 부산 8경주 거리 1400m 국내산 상고마필 12대 접전 구도 당근호 천진의 부산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로 승부로 가는 이유는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 평가를 철저하게 했고 또 인기마입니다만 안 되는 마필들을 골라냈고 인기마 한 마리와 그 다음에 안 팔리는 복병마 두 마리를 엮어가면서 중배당 이상의 마권에 도전을 합니다. 지난번 뛰었던 걸음들을 제가 머릿속에 다 넣고 있기 때문에 노림수를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배당도 충분히 나와줄 경주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중후반부 자금을 그 전 경주에 이겼다고 하면 이긴 자금으로 다 들어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승부를 제대로 볼 겁니다. 특히나 제가 요즘 승부 경주 적중률도 따라옵니다만 메인 승부 경주 전 경주가 적중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전 경주에 들어오시는 팁을 제가 드렸는데 전 경주에 이겨서 이긴 자금으로 8경주를 붙으시면 되는 겁니다. 노리는 마필, 복병마 두두가 도사리고 있는 경주가 8경주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 9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1200m 핸디캡 경주 14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선두력이 좋은 마필들이 대다수입니다. 예전에 2월 24일 날 구경주와 같은 똑같은 편성이 짜여져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풀킹과 오픈 더 하프가 동반 취입을 하면서 배당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번 경주가 2월 24일 이번 경주가 2월 24일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마왕님께 의견을 여쭐게요. 네, 뭐 이번 경주가 이번 주에 부산
금요일, 일요일 통틀어서 풀게이트가 채워진 유일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국산 2군 핸디캡 1200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미리 출마 등록이 됐었는데요. 한 18마리 정도가 출마가 됐었는데 뭐 그중에 여러 마리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좀 누가 과연 선행을 가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선행마 골라내기도 사실은 좀 깝깝하네요. 솔직히 기수도 능력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일단은 4번마 풀퀸이 그래도 직전 경주 원구린 금상어의 게임에서 입상은 못했습니다만은 막판에 탄력을 상당히 발휘를 했던 그런 마필이고 또 지금 1200에서 뭐 평균 기록은 좀 떨어집니다만 막판 활용 타임에서 능력의 우세를 좀 점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말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키는 지난번에 외선에서 추입에 성공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안쪽에 있는 금상어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3척에 그쳤던 상황입니다만은 이번 경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4일 같이 선두권 경합으로 앞선이 무너진다면은 충분히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 의원님. 예. 저는 이 선행마가 많은 경주고 또 어떤 말이 선행을 나갈지 좀 궁금한 경주이기도 해요. 선행마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원래 지난번 경주 때 제가 인정을 안 했던 마필을 이번에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이 8번 알파 명장이 되겠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조창욱이도 기승했고 인기 2위의 마필이 되기 때문에 꺾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쓸 것이다. 앞에 나가도. 정확히 섰어요. 근데 이 말은 외려 앞에 한 방 안 나가고 따라가면 더 뛰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월 29일 날 동영이가 탔을 때 중반에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처음에 잡고 있다가 중반에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기록도 뽑아냈던 마필이고. 그래서 이번에 다른 말들이 선행을 나가고 차라리 쉘레터가 이 알파 명장을 갖고 참고 타면서 2선이나 3선 전개에서 선입 작전을 펼친다면은 1200 경주 충분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8번 알파 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뭐 최근 실렉터 기수가 부산에서 난리가 났죠. 매 경주 열심히 타주고 성적도 상당히 좋은 기수인데 조창욱보다는 실렉터가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3번 라원이글입니다. 이번 경주 핸디캡 경주인데 의외로 승군전에 나서는 3번 라원이글이 최고 부정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55km. 이전 58 달고 1400m 선입권에서 뚝심을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무엇보다도 감량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타 상대 마필들도 감량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3번 라원이글 같은 경우에는 능력 좋은 선임 마필이기 때문에 코스케 기수가 선입권에서 레이스만 잘 풀어낸다면은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3번 라원이글 이번 경주 최고 부중마 3번 라원이글을 나대찬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900m 핸디캡 8마리의 인기마 접전 구도 마지막 경주는 허 의원님께 먼저 드릴게요. 자, 김영훈 기수의 이번 튼튼이를 이번 경주 저는 10경주에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22kg의 체중이 빠졌어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윤이가 인기 1위의 마필에 기승했는데 예,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중위권 가담하면서 외곽으로 빼서 늦추진한다는 거는 좀 냄새가 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900m를 하더라도 김영훈 기수까지 불러 태워놓고 직전 이상의 훈련을 하고 나오는 만큼 이번 튼튼이가 이번에는 다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번 튼튼이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튼튼이 지난번에 성경인이가 승군력 의지도 조금은 약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8번 엘크더맨이 완전히 미친 주행을 했습니다. 외곽 칭칭 감고도 버텨내면서 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이번 튼튼이 기수 조건 좋아졌고 승군 적응 끝낸 만큼 이번에는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마왕님. 저는 최근에 이제 상위권 마필들 강마들을 만나면서 입상권에서 조금 처지고 있는 4번마 잡지마가 이번에 고스케 기수의 재기승인데요. 지금 세 번째 기승인데 4월 8일 날 스모킹건 키다리죠. 그 편성에서 3차까지 들이댔던 마필이고 지난 경주는 또 4월 8일 경주 때문에 인기로 팔렸습니다만은 또 입상이 실패를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마필의 어떤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코스케 기수가 직접 조교까지 담당을 하면서 한 2주간 끼고 살았기 때문에 4번만은 그런 면에서의 승부는 강력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번 잡지마 이번에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3번 천재버고입니다.
4월 27일 날 1900m 멋진 추입력을 보여주면서 배당을 몰고 왔고요. 지난번에는 조금은 최시대 기수가 추입 타임을 늦게 잡으면서 덜덜하게 탔던 기억입니다. 1900m 다시 늘어난 거리 8마리 단촐한 편성에서 승부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3번 천재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2번 튼튼이, 3번 천재보고, 4번 잡지마, 인기마필 안에서 입상권의 윤곽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0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그러니까 1경주에 제가 모두의 그 부산 쪽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쩐해정쟁 방송에 합류를 하면서 허 의원님께 방송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예상으로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당근 허찬진 위원님께 상당히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송도 상당히 많아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무미건조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가 상당히 다운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허 의원님께서 야심차게 다음 주부터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판때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새로운 인력도 투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방송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어찌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쪽에서는 이제 쩐해전쟁에서 활동을 했었고 서울 쪽에서는 이제 고배당 시한폭탄이라는 또 방송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서울 쪽으로 매진을 하겠고요. 부산, 제주는 이전처럼 제가 텍스트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께 양질의 내용을 전해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10경주 마지막 부분에 나대찬의 그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주 경마 이어서 계속해서 해설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제주 경마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금요일 제주 경마 5경주입니다. 이번 주 제주 경마 메인 승부 경주를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나대찬이가 금요일 5경주 첫 스타트를 끊겠고요. 우리 당근 허찬진 위원님께서 금요일 9경주, 백마왕님께서 토요일 1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적중이 나올기를 기대를 하면서 5경주 제 승부경주 출사의 변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분 위원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예. 능력들이 거의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 구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저는 배당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말을 말씀드리겠는데 10번 천상의 꿈이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기권에서 밀려 있었어요. 특히나 6월 2일 경주 때는 인기 거의 바닥권이었고, 지난번에도 인기가 5위권 밖으로 밀려왔는데, 아마 이번 경주 인기바로 대들 마필이겠죠. 근데, 그 풍류바람 마필하고 뛸 때 거의 착차가 없는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기수가 조건이 좀 좋아졌어요. 한양민으로. 그래서 그렇다면은, 직전 경주 이상의 걸음을 뽑아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돼서, 10번 천상의 꿈을 팬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기수 조건 좋아진 10번 천상의 꿈. 이번 경주 인기마필로 변신을 하겠습니다만은 입상권 가장 근접한 세력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만님. 예, 저는 이제 1000m 편성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지금 빠른 마필들이 좀 포진을 해 있어요. 1번만은 22점 만에 또 지난번에 2착 한번 입상을 했던 마필이라서 기록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2번마 고공사는 이번에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타임이 된 것 같습니다. 데뷔전 때부터 조금 이제 나아지다가 지지난 경주 승군전 선입 가담하는 이후에 직선에서 좀 부족했고요. 지난 경주도 선입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기록의 단축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 또 김경흥 기수의 재기승에다가 15조 강형진 조교사까지 나서서 직접 조교를 한 마필인 만큼 이번마 고공산이 선행만 나서준다면은 이번 경주는 입상권 한 자리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분 적응 끝낸 이번 고공산의 선전을 기대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제가 쩐해전쟁에 합류를 할 때요. 우리 당근 허찬진 위원님께서 나대찬이를 소개할 때 작년도 제주경마 챔피언 연간 안수율 1등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찍는 동안에 제주 중계경주 적중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팬 여러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인상적인 적중은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허 의원님의 요즘 제주 경마가 난리가 나셨죠. 꾸준히 적중을 내주시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떠나는 마당에 제주 메인 승부를 5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저의 각오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떠나는 날 메인 승부 팬 여러분들께 인상적인 적중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6월 22일 금요경마 7경주 1610m 2군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백마왕님. 네, 이번 경주는 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마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 아무래도 이제 8번마 무저광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공백기 후에 재검을 받고 지난 경주 때 전현준 기수 탔을 때 제가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마필인데요. 다시 한번 이번에 18점 마방에서 전현준 기수의 카드를 다시 내밀었기 때문에 지난 경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조교 강도를 뚜렷하게 끌어올리면서 기록상으로는 좀 뒤져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어떤 막판 뚝심을 가진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8번마 무저광을 배팅의 축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이 돌아온 8번 무저광의 걸음 변화를 기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허 의원님. 예, 저는 오늘 공이 다 끝번에 있는 말들만 추천을 하게 되네요. 실경주도 10번 좌찬성이 되겠습니다. 이미 승급 전에 바로 그냥 한 바퀴를 돌아버렸어요. 1400을. 이번에 1610m인데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특히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외곽입니다만 자동 선행을 보장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 때도 200m 늘은 걸 바로 소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10m가 더 늘었는데 일단 앞에 가면 더 유리한 거고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조시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에 선두권 나간다면은 나윤아가 이게 뒤에서 오는 말 갖고 장난을 잘 쳐요. 아마 전 대한민국에서 지금 서울, 부산, 제주에서 여자 기수 중에 가장 장난을 제일 많이 치는 기수가 나윤아 같아요. 뛰는 거 보면 인기 많고. 근데 그건 뒤에서 오는 거일 경우로고 이건 앞에 가는 거니까 앞장폭 때리는 거 하면 그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앞장폭 때린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10번 좌찬성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10번 좌찬성. 지난번에 1400m 늘어난 거리 상당히 하이페이스의 경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의 여력은 더 좋았습니다. 1610m 거리 또다시 늘었습니다만 선행 가면은 재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3번 쾌성 열전입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 대다수가 거리 경험이 없는 가운데 쾌성열전이라는 마필은 1610m 거리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고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걸음 변화를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원효일 기수가 종반 1격을 가한다면 이번 경주 배당 마필로 손색이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9경주는 당근 허천진 위원님의 금요일 제주중계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근 위원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백마왕님. 네, 요것은 이제 제주 산마 핸디캡 1000m인데 강마는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들이 또 입상을 할 수 있는데 이 강마가 없는 편성에서는 역시 선행마가 유리하고요. 9번마 달리는 신이 지난번에 문성우 기수 기용으로 선행을 갔습니다만은 직선에서 모두의 꿈한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원래 부산이 제주도가 지는 말이 이기는 게 제주도이기 때문에 9번마 달리는 신 지난 경주 인기 1위에서 2착을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승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모두의 꿈과 9번 달리는 신은 지난번에 동반 입상을 하면서 점배당을 지켜냈습니다. 아무래도 기승기수를 감안했을 때 강성희보다는 문성호 기수가 조금은 믿을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전에 8번 모두의 꿈이 9번 달리는 신을 때려잡았습니다만은 언제나 불안 요소가 있는 8번 모두의 꿈보다는 저도 이번 경주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9번 달리는 신의 그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 9번 달리는 신 나대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 예, 제가 제주 중계경주 승부경주를 강력하게 피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두 마리의 마필을 제가 이제 핸드폰에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마필. 그래서 그놈들이 나올 시간이 됐길래 이번 주에 이제 두 마리를 마사에 조회를 해봤어요. 근데 한 마리는 오늘 이번 구경주에 나왔고 하나는 안타깝게도 퇴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뚜껑이 좀 열리고 있는데 두 마리 다 뽑아 먹으려고 아주 제 핸드폰에 적어놓은 말인데
그 남아있는 한 마리가 이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적어놓는 말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든 제 뚜껑을 열리게 만들어 놓는 놈들 현장 복귀해서 한 마리씩 들어갑니다. 근데 거의 들어오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말이 출전한 이상 인기만에 연연하지 않고 지난번 뛰는 거 보서 아주 관장병이 났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해서 중배당에서 고배당까지 연결을 시켜버리는 경주로 구경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허찬진 위원님의 핸드폰 승부는 뭐 예상가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적중률도 좋고요.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왜? 제가 떠나가서 소원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몸 컨디션이 지금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으셔? 지금 으실으실하네 몸이 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술을 좀 끊어야 되는데 술을 먹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오게 되거든 운동을 하면. 그래서 그래요. 그럼 병망님도 컨디션이 뭐 아우 저는 아주 뭐 좋습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래요? 자, 토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 23일 토요일 제주중계 1경주는 우리 백망 위원님의 이번 주 제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백망 위원님의 출사표를 듣기 전에 허 위원님. 예.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고배당말 하나 이제 고배당이 될 거예요. 이번 경주에서는 10번 타고난 재능이 되겠는데 지난번 인기 2위였어요. 최저배당 막권이었고 그리고 1번 게이트 호조권인데 이 제가 그날 꺾었어요. 꺾고 초롱산승에 청일청풍을 마쳤던 경주인데 아주 개 타듯이 타더라고 그냥 문성호가요. 이렇게 탈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타버리더라고 그냥 늑발에서 생쇼하고 막 외곽으로 달라붙고 그냥 그래서 바닥을 쳤는데 제 걸음은 제 눈은 못 속이죠. 바닥권입니다만 걸음이 죽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쾌거릴 말한 말이 그때 꼴찌 두 번째 아니에요. 이걸 못 잡는 걸음이었다고 직선에서 보면 거의. 근데 지금 지긴 졌습니다만 잡더라고. 잡는 걸음으로 들더라고. 그러니까 꼴찌는 했지만 내용 있는 꼴찌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뭐 지난번 복귀 보면은 그냥 아예 안 팔려요. 그러니까 재복귀를 한번 대입을 시켜보시자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10번 타고난 재능. 10번 타고난 재능은 그 당시에 뭐 없다는 소수가 뭐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1번 게이트에서 없다고 사전에 소수가 나왔는데 구조 김한철 마방은 뭐 소수로 아주 유명한 마방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로 밀리면서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인기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은 외곽에서 또 기습으로 나온다면 기본 능력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 이번 경주에서는 노려볼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6번 하늘입니다. 최근 제주도를 평정하고 있는 기수들이 전현준, 거기에 김일환 기수 같아요. 지난주에는 전현준 기수가 싹스를 했고 김일환 기수도 매경주 인기 마필에 기승했을 때는 여지없이 승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하늘이란 마필은 지난번에 김수환 기수, 부진 기수 한 장으로 이렇다 성적을 내질 못했습니다만은 능력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부담 중량은 늘어났습니다만은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컨디션 회복세의 모습이 완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달라진 걸음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망님. 네, 이번 토요 경마의 1경주 제주교체 경마는 상당 혼전입니다. 그 중에 이런 경주에서는 항상 상태 좋은 마필들이 입상을 하는데 그 상태가 좋다는 것은 마필의 특성에 맞게 어떤 조기 훈련이나 이런 것도 나와 줘야 되겠고요. 근데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이 다른 마필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마필이 딱 두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마리는 앞에서 말씀을 하신 마필이고 한 마리는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제주교체 1경주는 배당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1경주 백망님의 승부 경주 배당으로 때린다고 하십니다. 혹시 뭐 에이스 5등화번에 노출을 하셨나요?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뭐 마본 오토마본 가지고 장난을 잘 안 치기 때문에 네. 거기 잘 골라보시면 될 거예요. 1,000원 투자하시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400m 2군 결정 경주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번 대성고지입니다. 1400m 선행마에게 유리한 거리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선행을 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독 선행이 유력시되기 때문에 선행 가면은 뭐 장우성 기수가 한 바퀴 선회할 수 있는 이번 대선 고지 이번 경주 충막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후차 꼬리 찾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허 의원님. 예, 승급전을 맡고 있는 성불 대통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윤아 기수한테 꽂혀갖고 이거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금요일 경주하고 좀 토요일 경주 나윤아 기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급전입니다만 이 말은 거리가 긴 게 유리해요. 짧은 것보다는. 왜냐면은 중반 이후에 종속을 갖고 승부를 거는 마필이죠. 그래서 예전에 5월 19일 날 경주 때도 품격을 제압을 했던 그런 걸음이고 지난 6월 2일 경주 때는 역시 나윤아 기수가 인기가 좀 덜덜하게 팔리지 않고도 인기만 팔렸을 때 각지를 이용해서 또 4차. 지난번에는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올려 붙인 건데, 올라온 상대들을 보니까 전개상으로 유리한 대선 고지 빼놓고는 다 해볼만 하다는 얘기예요, 직선주로 해서. 그러면은, 뭐, 굳이 승부를 회피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8번 성불 대통령을 승급자입니다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추임마잖아요. 나연아 추임마 안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들이 대선 고지 빼놓고는 다 일직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나연아 기수 열심히 타야 됩니다. 안 올라오면 욕 먹습니다. 우리 허 의원님한테. 8번 성불대통 편성 잘 만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입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백마왕님. 예, 뭐 여타의 마필들이 그렇게 센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10번씩 정도 뛰어가지고 한 50% 정도, 뭐 40% 정도의 복승률을 갖고 간다면은 뭐 그렇게 센 말들은 아닌데, 자, 일단 저는 1번 하얀빛의 1번 게이트 조건을 좀 강하게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때 2착으로 왔는데, 최근에 그 승군하고 나서 조교량을 조금 줄였다가 지난 경주 때 조교량을 늘리면서 2착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충분한 어떤 조교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 조건에서 충분히 뭐 선입권 전개 가능하기 때문에 1번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는 이번 대선고지에 선행 버티기가 유력한 가운데 후차권은 여성 기수들 김주희 기수의 1번 하얀빛, 나윤아 기수의 8번 성불대통 주목을 하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는 1610m 1군 핸디캡 사봉낙주 특별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주 마주협회 석권했던 1번 수사대 2착을 들어왔던 7번 옹달샘 강자들이 다시 한번 승부를 펼치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허 의원님. 네,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안 팔릴 마필이 될 것 같습니다. 5경주니까 5번 백록비천. 이 말은 지금 63, 62의 과부중을 받으면서 지금 큰 경주들에서 다 지금 망신살을 뻗치게끔 지금 졌어요. 특히나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경주가 이제 제주 마주협회 장배죠. 네. 그때 승부수를 한번 던져봤는데 선행을 나서다가 기운선이란 마필한테 선행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가 깨져버리면서 또 고통을 안게 되는데 이번에는 60km, 60.5까지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예전 수사대 옹달샘, 수리샘을 다 이겼을 때가 60km니까 거리도 또 1610m로 줄었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상으로 우선 한번 제대로 던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직전의 아쉬움을 거리줄은 이번 경주에 핸디줄은 이번 경주에 한번 타파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5번 백록비천을 말씀드립니다. 5번 백록비천은 지난번에 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운센의 물귀신 작전에 휘말리면서 전개가 꼬였죠. 그래서 초반 체력 안배가 안 되면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뭐 줄어든 거리, 감량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나선다면은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마왕님. 저는 이제 저도 뭐 5번만은 이제 축으로 인정을 하는데 후차권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뭐 수사대 옹달샘 뭐 적중한 경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 경주 때는 다 내용이 있는 조교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마주협회 장배를 탔기 때문에 다들 빡빡 가는 조교 쉽게 얘기하면 완전 스파르타 훈련을 가지고서 이 선행마인 백록비천을 이겨냈던 그런 경주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수사대나 옹달샘이나 뭐 이런 마필들의 조교가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조교량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떠오르는 신의 마필로 볼 수 있는 2번마 거가대로가 전현진 기수의 54kg 부승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인기가 좀 덜덜할 때 충분히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거가대로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기운센에 기승했던 기수가 전현준 기수였죠. 이번에 이제 거가대로 타고 나오는데 거가대로 가지고 5번 백록비천을 비빌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뚝심발이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마필이고 1건 능력 마필로 자리를 잡은 마필인데 예전에는 순발력도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선두권 가담을 해준다면은 뭐 강자들을 깨고 뭐 특별 경기에서도 입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10번 후세자입니다. 기본적인 네임밸류나 능력은 여타 인기 마필들보다는 한 수 아래의 전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최근 조시가 대단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도 김영순 기수가 제대로만 탔으면 분명히 입상을 할 수 있었던 전력인데 어영부영 선입권에서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끌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감량 받았고요. 상태는 여전히 최상의 모습. 아마도 이번 경주를 겨냥해서 지난번에 한 템포 쉬어가지 않았나 하는 강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배당에 나온다면 뭐 강자를 만났습니다만은 최근 걸음이 늘고 있는 10번 후세자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예상은 이 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최근 경마가 편성은 단촐하고 쉬운 것 같은데 배당도 없고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경주 신중한 판단, 침울한 분석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 주 금요경마 월말로 가는 길목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리겠다 약속을 드리겠고 나대찬이 이하 우리 허 의원님, 백마왕님 모든 분들 좋은 성적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금요경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